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이 거센 태풍이 온 것처럼 이 남북 관계도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나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일들이 생기면요, 우리나라의 경제, 나아가서는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곤 하죠.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항상 사회의 변화라든지 각종 이슈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취업 준비하시는 자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에 관한 각종 이슈들을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이슈 핫 키워드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이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두 분이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공개합니다. 총 4가지네요. LG 채용 가이드, 취업 비용, 라이벌 취업 대전, 발표 1. 이 중에서 자, LG 채용 가이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희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 시즌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LG U+가 이번에 이제 9월 1일부터 채용을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LG U+도 이야기 전할 겸해서 LG 전체 그룹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대기업의 사실 이 공채 일정 그리고 공채 내용은 많이들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LG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대기업 공채에 대해서 일단 하반기 LG의 가장 큰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 LG가 이번 하반기에 전체 그룹이 2,000여 명을 이제 선발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그 LG의 인재상이 어떤 건지 좀 보면은 뭐 그 직무에 대해 적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스펙보다 실무에 강한 인재, 또 LG의 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채용 과정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죠? LG 신입 채용 절차는 이제 다른 그룹이랑 비슷해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순인데요. 특히 작년 하반기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입사 지원서의 뭐 수상 경력이나 해외 연수 같은 스펙이랑 또 주민번호나 사진 같이 기본적인 정보를 좀 없앴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제 대신해서 그 지원 직무나 역량을 좀 어필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표현을 하도록 했고요. 또 적성 검사에 한국사랑 한자 영역을 추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회사 측 같은 경우는 뭐 전공 분야에다가 그 인문학적 역량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한다. 그렇게 도입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무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는 방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에서는 그 지원자의 역량이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데요. 이제 뭐 그 앞서 언급했듯이 그 인턴이나 봉사활동, 자격증 같은 기본 정보를 언급하지 않도록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런 것들을 좀 녹여서 이렇게 적는 게 좋은데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1,000자나 또 5,000자 분량으로 이제 각기 다른데, 이제 그 그룹 인사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요즘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이것도 좋지만 대신에 그 너무 정형화된 틀은 좀 삼가해달라 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소개서는 면접 때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기본적인 정보로. 근데 이제 그때 다른 지원자랑 그렇게 특별하게 다를 게 없이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로 끌고 나가면 질문거리가 없으니까 본인에게 이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나만의 개성을 좀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성심껏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계열사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반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입사 후에 어떻게 이제 내가 발전해 나갈 건지까지 같이 연결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원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단계에서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 설명해 드렸고, 인적성 검사는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인적성 검사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성검사랑 적성검사로 나뉘잖아요. 근데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뭐 개인별 역량이나 또 직업 적합도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LG 같은 경우는 LG웨이 핏 테스트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총 342문항에 5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그 신입사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는 시험인데요.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랑 비슷하게 언어 이해, 언어 추리, 수리력, 도형 추리, 도식적 추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110문항을 이제 1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 신입 채용 지원을 할 때
최대 3개사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적성 검사는 한 번 치르고 나면 이 한 번의 결과가 그 각 3개 계열사에 동시에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 한 번만 이제 치르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은 또 LG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LG 면접 같은 경우는 네. 토론 면접이랑 뭐 PT 면접, 인턴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계열사마다 달라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인턴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좀 제대로 면접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전공 공부, 이공계생 같은 경우는 전공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인문계생들은 여기에 더해서 또 본인의 역량을 좀 플러스 알파로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특히 영업 마케팅에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이제 이럴 때 기본적으로 영어는 물론이고 뭐 중국어나 중남미어, 또 러시아 같이 좀 제2 외국어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받자마자 1초 만에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내가 좀 어떤 게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좀 패기 있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죠. 이제 임원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본인이 그 대학 시절 했던 경험들이 그냥 취업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또 정말 이제 입사 후에 내가 이제 LG인으로서 또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자 한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것과 오래 같이 이제 우리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크게 이 두 가지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원자의 성격이나 뭐 장단점, 비전 같은 것도 많이 묻는다고 하니까 좀 여기에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 단계별로 이 LG그룹만의 특징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네. 바로 이 사이트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작년에 오픈한 거예요. 그 LG그룹 총 그 계열사들 정보를 한데 모아서 LG 커리어스라는 사이트를 오픈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입사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라이 LG랑 또 회사 소개가 나와 있는 그 밋 LG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히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 LG를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입사 지원과 관련된 이제 편의 기능이 좀 많이 있는데 뭐 각 계열사 채용 공고와 함께 또 합격 여부, 또 다음 단계에 대한 그 정보 안내 같은 것들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의 그 이제 원하는 기업을 뭐 찜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수시로 알림이 또 온다고 하니까 그냥 이게 뭐 집에서 평소에 하던 뭐 엑셀 파일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기업이 제공하는 걸 같이 이용을 하면은 더욱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LG 채용 정보 사이트 반드시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LG 채용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키워드, 다음 키워드 또 한번 살펴보죠. 자, 남은 3가지 키워드 중에서 취업 비용,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돈 많이 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한데 맞습니까? 네, 취업 비용이라는 네.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 이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면 굉장히 쉽습니다. 옆에서 토익 시험 보는 친구, 그 토익 응시료도 취업 비용에 포함이 되고 네.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는 것도 취업 비용에 그쵸.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취업 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왜 이 돈을 쓰면서까지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지 오늘은 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좀 취재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뭐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평균을 한번 내보셨다고요? 네네. 취업준비생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는 월 평균 3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해요. 적지 않은 돈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청년 구직자 취업 준비 실태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 따르면 이제 월 평균 취업 사교육에 30만 4천 원 정도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수도권 대학생들하고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비수도권 대학생들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수도권 학생들은 32만 원 정도 쓰고 이제 비수도권 대학생들은 월 29만 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이제 30.5%고 1년 이상이 41.3%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의 70% 이상이 지금 6개월 이상 취업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취업 비용을 이제 월로 환산을 해보면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쓴다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지출되는 그 내역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많이 지출되는 곳이 역시 어학이었습니다. 네. 이제 취업준비생의 80%가 어학에 이제 쓴다고 했고요. 나머지 50%는 컴퓨터 처리 능력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자연공학 이제 이공계 학생들은 직무 관련으로 이제 기술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많이 쓰고 인문 사회 계열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학이랑 이제 컴퓨터 관련 교육에 많이 돈을 쓴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돈을 많이 쓰는군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전문 자격증이나 뭐 유학이나 뭐 별도의 이제 또 스펙을 더하다 보면 또 그리고 구직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이 30만 원이 배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참 스펙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출하고 싶지 않아도 지출을 하게만 하는 네, 그런 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바늘구멍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한 가지 지적이 되는 게 이제 취준생 대다수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한 시즌에 뭐 10개, 많게는 뭐 20개, 30개까지 지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스펙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스펙을 쌓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취준생분을 만나봤는데 일단 취업이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직무는 생각보다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해요. 예. 일단 취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 준비생 다수가 공채 시즌에 10곳이 넘는 입사 지원서를 내기 때문에 온라인 또 취업 커뮤니티 가보면 하루 종일 못 빠져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가면 남들이 어느 정도 스펙을 갖췄는지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더 스펙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좀 내가 상대방보다 같은 경쟁자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네네. 마음에서 스펙도 쌓게 되고 또 스펙을 쌓다 보면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에 대해서 스펙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항상 이제 기업하고 취업 준비생들은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그 네. 거리감이 쉽게 좁혀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스펙에 대한 기업과 뭐 취업 준비생들의 인식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취준생의 97.5%가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는데 기업 응답자 중에는 단 1.1% 정도만 스펙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꼽은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극명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채용 시에 뭐 출신 학교나 영어 점수 같은 걸 작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그 형식을 갖춰나가고 있는데 그 대신에 뭐 도전 정신이나 열정과 끈기 많이 들으셨죠. 뭐 성실함 등 이제 내적 요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어학 점수나 자격증 등의 그 쓰는 란을 없애기도 하고 또 능력 중심 채용 말하자면 이제 탈스펙 채용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들의 그 스펙 쌓기 열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기업의 입장은 사실 저희가 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은 또 그렇게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예. 준비생들은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스펙을 안 본다고는 하지만 믿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위에서 취업한 친구들 보면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그런 스펙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다고 해도 본인의 노력 정도나 뭐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스펙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수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취업 비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스펙을 경쟁처럼 쌓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무튼 서로 간의 입장차가 하루빨리 좀 좁혀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다음 키워드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발표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발표일, 어떤 내용인가요, 이도 기자님? 이거는 올 상반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좀 토대로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네. 그 이제 뭐 어떤 시즌이나 비슷하겠지만 상반기 인적성 시즌이 이제 있었어요. 그 4월에 뭐 그 주 단위로 기업들의 그 시험이 몰려 있었는데, 네. 이제 시험을 이제 힘겹게 또 치르고 난 취업 준비생들이 언제 이걸 발표를 하는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발표일을 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발표일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힘들어하고 있기도 한데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주로 어떤 기업들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곳이 삼성이에요. 이제 네.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이번 상반기까지는 그 서류 전형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 직무 적성 검사 응시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에 매번 달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굉장히 철통보안 속에 이제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 나겠다 싶으면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그런 커뮤니티나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내가 아는 선배가 계열사 인사 담당자인데 언제 나온다더라. 내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들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그 채용 사이트에 어떤 한 문장만 없어져도 이제 날 건가 보다. 뭔가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또 다음 전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매달려가지고 이제 조마조마해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좀 계속해서 좀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겠네요. 올해도 그러면. 네. 예. 이제 삼성이 어떤 날짜에 딱 그 발표를 하기로 이제 내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그거를 그 당일까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인력관리위원회라고 그룹 그 전체 인사를 총괄하는 이제 그 부서에서 전체 사트나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각 계열사 인사 담당자들도 이게 언제 발표하고 누가 합격하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당일까지도 이제는 취업준비생도 물론이고 그런 계열사 인사 담당자들도 몰라가지고 좀 그런 게 서로 정보 소통이 안 됐다거나 그런 문제가 좀 매년 반복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도 기업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취업 준비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또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무적성 검사 응시 인원이 거의 매번 9에서 10만 명 정도에 달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리 사전에 언제 발표를 하겠다고 공지를 해놓고 만약 그날 정말 발표가 안 돼 버리면 이 1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혼란을 빚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대표적이고 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이 취업이라는 게 하나의 큰 사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여론에 좀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공지를 하는 기업들은 좀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일까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채용 공고가 뜨면은 그때 H북이라고 올 상반기까지는 요 안내 책자를 지금 공개를 이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자세하게 발표 일부터 다음 면접 일정까지 전부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정보를 얻기 쉽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채용 공고에다가 아예 이제 언제 발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날짜를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또 이제 CJ 같은 경우는 그 인적성 검사 시험장에서 면접관들이 이제 감독관들이 언제 발표를 하겠다고 공지를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이게 어떤 게 낫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굉장히 많은 응시생들이 이 시험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기업들이 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틀려도 좋으니까 최대한 좀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발표일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키워드는요. 바로 라이벌 취업 대전입니다. 자, 라이벌 기업들의 이 취업 일정을 좀 살펴보는 내용인가요? 네,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호텔 업계를 한번 살펴본 맞아요. 적이 있습니다. 호텔 신라랑 롯데호텔이랑. 네, 그렇습니다. 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또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랑 가까운 콘텐츠이기도 하고 또 네. 복지가 유명해서 좀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와 NC소프트인가 게임 업계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IT 분야의 선두 그룹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좀 신흥 대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채용 일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NC소프트는 오는 10월에 이제 대졸 신입 공채 16기를 모집을 한다고 하고요. 네. NHN 같은 경우는 게임 제작 같은 기술 부분 포함해서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관리 이런 직을 경력 사원으로 상시 채용 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경력이면 우리 신입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쵸. 네, 9월 초 하반기에 이제 기술 부문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촉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채용 과정도 양사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는 양사 모두 자유로운 조금 분위기가 있는데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전형하고 NC 테스트 그리고 1, 2차 면접 전형을 거칩니다. NC소프트는 이제 NC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무 적성 평가 항목에서는
회사와 게임 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검증한다고 해요. 말하자면 좀 애정도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에서 말하는 것 중에는 이제 채용 전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무진 면접하고 1차 면접이라고 해요. 직무에 따라서 뭐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기도 하고 PT 과제를 요구를 하는데요. 이제 최종 면접을 보시는 임원진 분들이 1차 면접을 본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무진 면접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면접은 그 복장이 자유인데 정장보다는 캐주얼 복장을 또 권유하신다고 하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하고 기술 필기 테스트 그리고 필더 토스트라는 이제 인적성 검사 겸해서 이제 체험형 인턴을 하고요. 최종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이제 지원자의 기술 역량하고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를 한다고 하고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필더 토스트라는 테스트인데요. 이게 지원자가 하루 동안 회사에 같이 직원들과 출근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견학도 하고 뭐 부문별 과제 수행도 하고 또 실무진 면접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도 또 기업 문화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면접 복장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이때도 깔끔한 캐주얼을 입고 가시면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회사가 조금 다른 듯 하지만 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좀 차별화된 공통점도 그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회사가 모두 공채 기간 중에 채용 설명회를 또 진행한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채용 설명회도 조금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공채 입사 지원 기간 중에 이제 찾아가는 채용 상담 카페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공채에 앞서서는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R&D 센터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기업 탐방을 한다고 하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공채 기간 전국 주요 대학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좀 많은 학생들이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기업의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또 끝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NC소프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션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 전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즐거움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NC소프트의 미션이고 네. 기업 정신은 우주 정복이라고 해요. 좀 독특하죠. 핵심 가치는 진지함, 헌신, 감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 담당자는 이제 NC소프트는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고 또 정말 하고 싶은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역량 있는 지원자의 도전을 기다리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열정, 협업, 원칙 등의 키워드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분께서는 흔히 말하는 스펙보다는 모집 분야의 기술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9월에 기다리고 있는 기술 파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걸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코멘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좀 4가지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이번 주 혹시 취재하시면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도희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 발표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제가 그 어떤 최근에 뭐 대기업 홍보실에다가 이제 채용 일정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내부 직원 이외에도 그 인사팀과는 거의 단절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마냥 좀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다른 기업들 경우는 다르겠지만 좀 그런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내 삼촌의, 팔촌의, 뭐 매형의 형부가 뭐 어디 회사에 다니는데 뭐 그렇대더라라는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은 좀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김은진 기자님 또 취재하시면서 못다한 내용 있으면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저도 취업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비용과 관련해서 좀 학생들이 바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학생들에게 취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대부분 이제 탈락 사유 결과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탈락한지 모르니까 자꾸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고스펙자를 원하는구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계속 스펙을 쌓게 되니까 차라리 탈락 사유를 좀 알려주면 부담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기업에선 또 기업 입장대로 그런 시스템이 확보가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좀 네. 서로 상충을 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절충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네, 이 스펙에 대한 부담이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을 테고 좀 서로 상충하는 방법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핫 이슈 핫 키워드 이렇게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오늘 굉장히 알찬 내용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